자, 415번 음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절대값 x에다가 인티그럴 b부터 x까지 ft dt를 곱해서 그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일단 gx를 표현을 하고 싶어. 뭐야 됨? 뭐야 됨? 곱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어. 뭐야 됨? 뭔가 0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맞지? 어? 0을 대입을 한다. 왜?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0을 대입을 하는데? 0을 대입해서 뭐가 나오나? 어. 오케이. 후. 일단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다, 맞지? A는 음수, B는 몰라. 넣으려면은 3을 넣어야지. G3이 주어졌으니 아니야. 안 되겠다. 쪼개자. 자, GX가 있습니다. 어때요? X 곱하기 인티그럴 B부터 X까지 FT DT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곱하기 인티그럴 B부터 X까지 FT DT일 수도 있겠다. 맞지? 됐죠? 뭐였어? 절대값 풀기 위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를 쪼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미분 가능성 따져줘야 되겠지. 근데 x가 0을 향해 가다 보면 어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0을 넣어도 얘도 0이네. 그럼 결국은 뭐다? 일단 연속은 무조건 만족했음. 이미. 절대값 x에 의해서. 맞죠? 그럼 우리는 뭐?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서 미분을 하자.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미분, 안 미분. 안 미분의 미분. 얘도 똑같이 미분 안 미분. 근데 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황일 거야. 식의 생김새 자체가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어. 맞지?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거기서 0을 해가는 리미트와 리미트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뭐야? 우미분 계수고 좌미분 계수겠네. 근데 그게 어때? 똑같아야 돼. 자, 간다. x를 0을 향해 보내보자. x를 0을 향해 보내보자. 그거 자체가 우 미분계수일 거고 좌 미분계수일 거야. 맞지? x에 0을 넣는다. 0, 0. b부터 0까지 FTDT. 얘도 b부터 0까지 FTDT.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붙었어. 맞죠? 끝났네. 부호가 반대인데 서로 똑같아야 되네. 그 말은 뭐다?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찾아야 돼. 알았음? 그러면 알아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어디로? fx로 돌아가자. g의 미분 가능성은 제가 0이냐 아니냐로 달라졌네. 간다. fx 그려보자. fx 어떻게 생겼어? 보이나? 위에다 하자. fx에 대한 설명 여기다 가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너무 이차 함수가 왜 이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요거. 뿔마 1을 넣어주면 원래 0 되는 놈들. 근데 우리는 1을 기준으로 왼쪽만 볼 거야. 맞지? 그 다음에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쟤가 뭔데? 원래 절대값 x-2 어떻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생겼어. 근데 a 배를 했대. a가 음수라며. 이렇게 됐대. 맞지? 이 녀석을 뭐 해야 돼? a만큼 a가 음수니까 a만큼 내려야 되는데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a만큼 올리는 거지. 샥샥. 됐나요? 그게 어디로 어떻게 갈 건데? 자, x에 1 넣어봐. 뭐 나와? a 빼기 a 0 나오지. 아, 여기가 1인가 봐. 이렇게 생겼나 봐. 이렇게 생겼나 봐. 여기가 있고.
그럼 여기는 3이겠네, 자동으로. 여기가 됐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쨌든 b부터 0까지 혹은 0부터 b까지가 적분했을 때 뭐 나오도록? 0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어디야? 여기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넓이가 같아지는 것이 b가 첫 번째 후보. 두 번째는 얘가 b여도 되지. 0부터 0까지도 0이니까. 세 번째로는 여기 어딘가 되겠네. 뭐? 이 넓이들과 같은 넓이만큼 내려가 있는 요. 그게 b들의 후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b 어디겠어? B3겠지. 우리가 원하는 b는 여기입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b부터 찾기 위해서 한다.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번 1 어디 갔어? 두 번째 요거 넓이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A 나옵니다. 넓이 마이너스 A겠네. 2분의 1 곱하기 윗변 2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 알았죠? 세 번째와 같아지려 한다. 뭐가? 요 녀석의 넓이가 또는 정적분을 더해주면 0이다. 3부터 B까지. 정확하게는 B3가 아니라 M이죠, 이게. 그죠? 난 일단 B3라 부를게. 누구지? 아,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 아닌가? 그냥 넣어도 되겠다. 직각삼각형이잖아. 밑변 높이로 갈까? y좌표를 찾을까? y좌표 얼마야? B3 넣어주면은 a 곱하기 B3 마이너스 2. 원래는 절대값인데 절대값 아니다. 왜? 어차피 B3가 2보다 큰 거 아니까. 맞죠? 3보다 더 큰 놈이니까. 그러면은 적분으로 가지 말고 넓이로 가자. 같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B3 빼기 3. 높이 요 녀석의 부호 반대로 해야 된다.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AB3. B3가 더 불편하냐 왜? 플러스 2A 플러스 A까지. 플러스 3A로 바로 쓸까? 여기까지. 라고 하면은 B3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 뭐 또는 A가 싹 사라져주면서 뭐 값으로 그냥 톡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문제 하나 남겠죠? A로 싹 정리가 되겠죠? 그걸 구하는 G3가 시판인 거지. 알았어? 끝 여기까지. 자, 방향만 일단 제시할게요. 정리. 자, 지워도 됩니까? 자, 갑니다. 오늘 정적분 그리고 정적분을 활용해서 좀 필수로 설명해줘야 되는 몇 가지들만 설명을 할게요. 너네 정적분 이건 오늘은 화면 잠깐 꺼놓자. 지금 잠깐 꺼놓자. 정적분에서 왜 넓이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그거부터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간다.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찾아가는 거라면 정적분이란 건 도대체 뭘까? 정적분의 등장 배경은 자 여기서 하나 좀 얘기할게. 너네 교육과정과 실제 수학에서 말하는 정적분은 사실은 좀 달라. 너네 교육과정은 미적분 2라는 과목 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급수라는 단원이 넘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배우던 원래 정적분의 정의를 지금 너희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미적분 1은 또는 그냥 미적분 아니 수2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의 정의가 좀 이상해져 버렸고 그 이상해진 정적분의 정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적분의 등장 배경은 이유가 뭐다?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교육과정에서 좀 차이가 남.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 일단 너희들은 뭐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수학에서 얘기하자면 그냥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참고로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그냥 가볍게 쳐다보면 돼. 결론이 중요한 거지. 정적분이라는 거는 뭐다? 아, 이거 왜 그래요? 어떤 좀만 다르게 할게. 어떤
곡선이 있을 때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A서부터 B까지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혹시 쓸 사람들은 좀 이따 시간 줄게. 그 녀석의 넓이를 나 구하고 싶은 걸 넓이라서 surface 그냥 S를 일단 쓸게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로 한 거야. 그 녀석을 이 중간중간에 썼다가 지웠다 할 거라서 쓰지 말라는 거임. A부터 B까지 fx, dx 정적분 인테그럴에다가 여기다 뭔가를 붙여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수 A부터 상수 B까지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 해보고 싶은 거야? 변화하는 X를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자 살짝 바꿔서 A부터 X까지라고 했어. 그때 X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은 넓이 하나 나오지. X를 여기로 당겨도 넓이 아직 계산은 못하지만 넓이가 나오겠지. X가 여기서도 넓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의 값이 X가 정해질 때마다 넓이가 하나씩 나온다. 하나의 값이 정해지면 하나가 나온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함수라고 부르잖아. 오케이? 1 넣어주면 뭐 나오고 2 넣어주면 뭐 나오고 1 넣었는데 안 나오거나 2 넣었는데 두 개가 나오거나 하지 않잖아. 함수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거를 SX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알았나요? 자, 그때 하나 미리 참고. SA는 얼마예요? A부터 A까지. 가로의 길이가 0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A부터 A까지야. 가로의 길이 아예 0. 넓이 0이겠죠? 요거는 하나 참고하시고. 어쨌든 저 SX를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 인티그럴 SX라고 부르죠. SX는 어떻다? 한다. 얘보다 어떤 작은 넓이 하나, 큰 넓이 하나를 보고 싶어. 어떤 넓이?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부르는 이 A부터 X까지를 좀 더 정리해 줄게.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거든. 그 적분 구간 안에 있는 Y좌표 중에 제일 작은 놈. 지금 현재 요거죠. Y좌표 중에 제일 작은 거 요거를 높이로 하는 사각형이 있다면 항상 사각형보다는 클 거야. 그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x-a 곱하기 미니멈이라 볼게요. 알았죠? 두 번째, 그 적분 구간 A부터 X까지 구간 안에서 나오는 Y좌표 중 제일 큰 놈을 max라고 해서 대문자 X를 표현해보자. 우와! 그러면 요 사각형보다는 넓이는 항상 작을 거야. 맞니? 저 사각형 넓이가 x-a 대문자 m.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세 변이지. 세 변을 다 x-a로 나눠보자.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m. 얘는 x-a분의 sx. 여기는 대문자 m. 여기다가 뭘 붙인다? 리미트를 붙이는 거야. 어떤 리미트? 이제 x를 a를 향해 다가가 보자 라는 리미트를 붙여보는 거야. 가운데 거 뭐가 보여? 미분계수의 정의 보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SA가 있다면 SA는 0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되고 그러면은 S'A가 된 거야. 되었니? 자, 얘는 뭐임? 얘는 뭐고? 뭐예요? 아니요. 자, M은 상수냐?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변수. 하나의 어떤 함수의 식이에요. 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X를 A로 다가가다 보면은 대문자 M, 그 구간 안에서의 Y좌표의 최대값은 여기로 오면은 대문자면 여기로 되겠지. 여기로 오면 대문자면 여기로 가겠지. 맞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때? 계속해서 그냥 FA가 되는 거 아니냐? A에서의 Y좌표가 결국 최대값이 되겠네. 물론 함수마다 다르겠지. 자, 최소값은 지금 현재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요 손가락 길이라 해야 되나? 요 길이를 스몰 m으로 보면 돼. 근데 x가 이제 여기를 넘어갔어? 그럼 최소값은 여기지. 최소값은 여기지.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다가가? 최소값도 결국은 f를 향해 다가가겠네.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S'A는 뭐가 됐다? FA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임의로 A 막 잡았잖아. 내가 특이하게 딱 0으로 잡았니? 1로 잡았어? 아니잖아. 그냥 임의의 A를 뒀지. 그 말은
내 맘대로 변수 x를 둬도 상관이 없겠지. 아, 그 말은 뭐다? sx라는 것은 미분을 했더니 스몰 fx가 되니까 fx의 기준에서 보면은 어느 한 부정적분인 거야. 근데 우리가 부정적분을 s라고 잘 안 쓰잖아. 대문자 f를 많이 쓰잖아. 그래서 대문자 f라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부정적분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부정적분과 부정적분, 같은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 두 개는 무슨 차이만 나? 적분 상수값만 다르잖아. 맞죠? sx랑 fx는 똑같이 생겼는데 상수항 부분만 다를 거야. 그때 x에다가 a를 넣어본다면 sa가 나오는데 그건 0이고요. fa 플러스 c예요. 아, c는 마이너스 fa구나. 오케이? 그럼 끝났어. 예? 갑자기 뭐가요? 다시 돌아간다. sx는 뭐다? fx에서 fa를 뺀 거랑 같대. 그 sx가 뭐였어? 쭉 있네. a부터 x까지 ftdt. 그거를 아까처럼 원래대로 원래 문자로 돌려보자. 뭐? x가 아니라 b였잖아. 얘는 fx였고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너네가 배우는 정적분의 정의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들이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다시 결론. 정적분의 정의 위에 이름 써줄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으면 뭐 해주세요? 일단 그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적분을 해줍니다. 부정적분을 해서 b를 넣고 a를 넣어서 각각을 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너네 부정적분과 대입을 한 방에 할 수 있니? 못하지. 일단 부정적분 해놓고 뭔가 대입을 하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잠깐 부정적분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잠깐 쓰는 표기 방식이 있기는 해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어쨌든 얘가 얘다라는 게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알았나요? 결론은 얘야. 근데 저걸 왜 설명을 했냐? 뭐 너희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여기서 등장하는 넓이와의 차이점. 오늘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 그 녀석을 설명하려면 이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정리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정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적분의 정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안 물어봅니다. 문제에서도 등장 안 하고요. 뭐 수행평가 이런 데서도 물어보진 않아요. 알았죠? 그냥 참고. 그리고 넓이와 정적분이 내가 비슷하다고 했지. 그 다르다는 얘기잖아.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기서 설명해 드냐.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어쨌든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다? 정적분과 넓이가 달라. 비슷하기는 한데 달라. 뭐가 달라? 왜 달라? 정적분과 넓이가 다른 거. 딱 하나 한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달라? 이거 지금 내가 쓰는 거랑 무관한 거다. 이름 좀 쓰고 있는 거다. 뭐가 달라, 얘들아? 정적분과 넓이는 뭐가 다릅니까? 나올 수, 그렇지, 그거지. 자, 정적분은 의의 값도 존재를 해요. 근데 넓이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언제 왜 넓이가 아니 넓이에 음수를 붙여야 정적분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 아까 분명히 내가 넓이 하면서 정적분 계속 이끌어 왔지. 맞죠? 근데 넓이는 양수인데 정적분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요 안에 있어. 힌트. 왜 정적분이 음수가 될 수 있지? 찾아봐. 그렇죠. 너네가 정적분을 실제로 음수로 쓰는 상황을 아까도 나왔었는데 풀이하다 나왔었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쉬워. 사실은 사각형의 넓이를 만들었었잖아. 그지? 두 가지야. 내가 지금 이 대문자 m을 길이라고 했니? 결국은 극한이 함수값으로 가잖아. 맞죠? m 자체가 또는 fa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높이 부분에서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로의 길이야. 내가 x-a로 했죠. 근데 지금은 내 그림에서는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x가 a보다 왼쪽에 있었다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었겠지. 물론 샌드위치 정리는 상관없으니까 안 쓴 것뿐, 설명 안 한 것뿐. 즉 가로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고 세로의 길이가 음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뭐? 이거부터 하면 안 되지. 간다. S와 A부터 B까지 fx는 둘이 같은 관계 있죠. 그런데 S와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은 그 반대 관계 있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거를 마이너스 붙이거나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를 바꿔주지. 세 번째는 이거지. 넓이는 A부터 B까지 F를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은 A, B, S와 A부터 B까지 F는 똑같죠. 부호 반대, 부호 반대. 두 번 반대니까 그대로. 알았죠? 끝. 이게 넓이와 정적분의 차이다. 이해됐음? 이거 설명하고 싶었어.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워도 돼? 자,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 X축과의 뭐 넓이 이거는 사실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 뭐 처음 배운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공식이래.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끝나니? 어떻게 구하라고 하니? A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니? 아니죠.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절대값 붙이죠. 구간은 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해줄 거니까 fx에다 음수를 붙여. 절대값 붙여. 만약에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fx가 양수면 플러스로 가. 이때 절대값 우리가 쓸 일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교재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럼 넓이는 이 둘의 넓이의 합은 교재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내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거든. 절대값 기호는 뭐다? 굉장히 불친절한 기호죠. 절대값을 딱 붙이면 양수가 되냐 자동으로? 안 되지. 우리한테 문제를 푸는 너네한테 양수로 직접 만드세요라고 시키고 있는 기호지.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수가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일단은 쪼개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A부터 C까지 따로, C부터 B까지 따로 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래서 밑에 빨간색을 바로 쓸어 가지 않냐. 맞지요? 자, 그때 앞에 거는 A부터 C까지는 내려가 있네.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바로 넓이다. 요 차이가 하나가 등장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 두 곡선.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체는 알지? 그지? fx 빼기 gx. 그때도 절대값 붙이겠지. fx 빼기 gx에.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함수, 아래에 있는 함수 따로 찾아가겠지. 자, 그거 알고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대로 갈 거야. 자, 질문이 이거야. 문제? 질문이 이거야. 나 fx 함수가 있어. x축이 있어. a부터 b까지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라고 말을 했어. 맞죠? 그럼 우리는 또 C 찾냐? 찾고 있으면 멍청이지. 그림을 그렸을 때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인 게 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써? a부터 b까지 fx를 그냥 접근합니다. 접근하면 뭐 나와, 호야가? 0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자, 그런데 이것만 있고 끝일까?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는데 특이하게 푸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다? 간다. 이거를 함수에다 적용시키는 사실 쉽지 않은데 자, 예를 들어서야 삼각형이 있었어. 직각삼각형. 원부터 그릴까? 원에 있었어. 그리고 삼각형이 있었어. 자, 내가 지금 흰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넓이의 합을 A라고 부를게.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B라고 부를게.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라고 문제에서 줬다. 그러면 우리의 식은 A는 B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A 어떻게 구할 건데? B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런데 C를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다면 양면에 똑같은 수나 문제를 더해도 성립하지. 그럼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로 가는 게 낫지. A 더하기 C가 뭐야? 삼각형. B 더하기 C가 뭐야? 원.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게 함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한다? 자, 간다? 자, 이 넓이를 합 A. 이 넓이를 B라고 제공했을 때 A, B가 같다면 A의 넓이를 구해주고 B의 넓이를 구해서 같다라고 해도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A 구하기 불편하지 않아? 그지? 적분 두 번이나 해야 되고 불편하지.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다? 여기 넓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왜요? A랑 B가 똑같은데 거기다가 C를 더해줘도 같아져. 그러니까 A 더하기 C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사다리꼴이잖아. B 더하기 C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럴 할 필요 없잖아. 6분의 A 곱하기 베타만 알파 공식 쓰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비교하는 게 베스트인 거지.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는 사실 그거 이용하라고. 0이 된다를 이용하는 거 하나. 두 번째, 공통 부분의 넓이 C를 하나 더 이용해서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C가 같다는 식으로 세워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을 거다. 근데 저 두 번째 건 생각보다 보기 쉽지 않아. 알았죠? 생각보다 저걸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 여기까지 하면 넓이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넓이는 이거야. 오늘 숙제풀이 잘 해주시고 알았죠? 자,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 아까 저기 민준이가 한 얘기랑 사실 되게 유사하기는 한데 일단은 FT의 식을 쓸 수 있지. 그죠? 접선과 원점 사이 거리니까 일단 접선을 구하긴 해야 되겠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그래서 뭐 해봐? 바로 미분해서 접선 바로 구할게요. 미분. 에 t를 넣었다. 그렇게 접선을 구했다. 그럼 접선에 대한 공정식이 그 다음이 뭐냐? 이게 되겠네. 여기서부터 원점 사이 거리다. FT는 뭐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x계수 제곱 플러스 y계수 제곱 더해서 루트 분해. 거리 구하고 싶은 점을 대입. 얘만 남네. 그놈에다 뭐 붙여? 문제는 요거지. 절대값 있지. 그 녀석에다가 지금 뭐해? t 15를 곱하잖아. 분모해.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존재하라잖아. 자, 극한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존재해주세요. 그럼 분모 어디로 가? 얘 때문에. 0으로 가지. 얘는 어차피 1로 갑니다. 문제 없어요. 얘가 문제지, 얘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하다 보니까 아까 민준이 말한 대로 일단 2n 플러스 1은 15보다 크거 나타야 되는 거야. n은 7보다 크거 나타야 되지. 아, 그럼 0분의 0이네. 아싸, 답 1번. 이렇게 푸는 애들이 진짜 많다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어디가 문제야? t를 향해 가는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가 같아져야지. 만약에 t의 15승을 딱 맞춰놓은 상황이라면 얘 15승 홀수승이잖아. 역시 짝수였다면 그게 답일 거야. 근데 홀수잖아. 부호가 살아있겠지. 약분을 하고 나면 뭐하니? 둘이. 약분을 하고 나면 뭐하니?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뿔마가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얘네 극한값이 3으로 간다. 뿔마 3이잖아. 다르잖아. 얘들 극한이 5로 간다. 그럼 뭐야? 뿔마 5잖아. 지금은 현재 얘가 1로 가 얘가 2n이니까 그냥 뿔마 2n이잖아. 그지? 둘이 다르면 안 되지. 그래서 0으로 가야만 해. 뭐가? 약분한 뒤에도.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저 파란색으로 갈까? 풀마에 의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n이 7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민준이 정확하게 뭔지 알겠나? 아까 너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 근데 좀 더 이 식에서부터 출발했었으면은 그리고 뿔마까지 생각했었다면 더 좋은 풀인 거지. 알았죠? 잘했네 그래도. 감이 좋구나. 자, 요거는 그래서 뭐예요? 극한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난도는 아니다. 고난도 문제 중에 약간 중킬러로 넘어가기 위한 함정 문제에 해당하겠지. 이거 조심해서 좀 풀어줘야 되겠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거 풀리고 싶긴 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나 풀어볼까? 자, 같은 회차 8번. 왜 안 나오가? 왜 이게 눌려있냐? 자, 이겁니다. 문제 좀 길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찍어놔야 될 거다. 자, 그림이 있네. 이거 지워도 돼? 풀어보세요. 딱 봐도 그림이 뭔지 알겠지? 뭘 원하는지. 12분의 A. 배트맨 알파의 5승. 4승. 맞죠? 딱 봐도 그 문제죠. 일단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자. 일단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부터 보면은 A, B, C부터 찍어야겠다. A, B, C, D, A, B, C, D지. 얘가 D, 얘가 A, 얘가 B, 얘가 C인 상황에서 B부터 A까지는 곡선, B부터 C까지는 곡선. 근데 선분 AB, 선분 CD. 여기는 선분, 직선으로. 여기도 선분으로. 됐죠? 요 녀석의 넓이 구하기잖아. 딱 봐도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요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맞죠? 그림 잘 봐야 된다. 근데 초록색 넓이는 결국 3차와 직선을 둘러싸인 거잖아. 주황색도 3차와 직선 아니야? 둘 다 12분의 A 공식 쓰면 돼. 최고책에서는 fx 거 따라가자. fx 최고책에서 뭐라고 잡을까? 여기 밑에서 보여야 되네. 몰라서 그럼 K를 잡자. K. 양수니까 절대가 안 할게요. 그럼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C 빼기 B의 4승이죠. 주황색은 12분의 K지. 누구 빼기 누구? B 빼기 A에 4승이겠네. 그들이 뺀 게 답이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대충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뭘 제공을 했어? 뭔가 1. fx와 ac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요거잖아. 뭐야? 또 3차와 직선이네. 맞냐? 이 녀석도 분명히 10분의 k로 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 뭐 빼기 뭐야 이번에는? c 빼기 a야? 자, 여기까지 일단 방향 잡았니?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k는 좀 이따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필요한 식은 뭐야? A, B, C, D를 연결시켜주는 그 식들. 맞지? 그거를 어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냐?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는 거야. 자, 주황색 그림 너무 작아서 사실 잘 안 보일 텐데 주황색 쪽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3차가 있어. 그지? 여기 어떤 점, 뭔가 B라는 점이 있었대. 거기서 그건 접선이라며. 그러면은 결국 항상 여기 변곡점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접선 하나 더 있다 치면은 여기 접점과 여기 교점까지 이 간격을 똑같다고 항상 합쳤지 않니? 일단 제일 작은 그림이라서 주황색을 먼저 그려본 거야.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에 변곡점에 해당하는 X좌표가 있다면 여기에 접선, 빨간 거랑 평행한 접선이 접점에 접촉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그려져. 뭔 소리인지, 이거 아파라. 뭔 소리인지 알겠냐? 거기 하나의 간격을 내가 P라고 잡아볼게. 여기 다 P야. 그럼 B 빼기 A는 어떻게 보면은 단피인 거야, 단피. 맞죠? 다음. 여기 파란색 부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어떻게 했대? 파란색 부분. 저기 설명을 다시는 다 봐야 되는데 A에서 접선을 그었고 C를 그은 거야. 그 그림이 지금 내가 여러 개 겹쳐버리면서 사실 조금 그림이 지워졌는데 여기 A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지금. 맞지?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 접선 이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한 접선과 변곡점이 있다면 여기 접점의 좌표와 여기 변곡점 그리고 여기 교점까지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지금 2P잖아. 그럼 여기도 2P고 여기도 2P가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무슨 색이냐? 전체는 내가 색깔 잡은 게 없나? 초록색이구나. 초록색 부분 보자. 여긴 또 어떻게 될 거야? 여기도 접점 있다고 치자. 접점. 그럼 여기 교점, 여기 교점, 접점. 왜 이렇게 휘어져? 여기 교점, 여기 접점, 그리고 변곡선. 변곡선? 변곡점. 그리고 여기 교점까지. 얘네들 간격이 또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간격이 얼만데? 여기가 지금 4P로 잡혀 있잖아. 여기도 4P가 되는 거야. P 썼으면 안 된다. 문제 썼네, P를. 아무튼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가지고 싹 다 표현을 해봐. 너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12분의 K로 묶어주면은 C 빼기 D 얼마야? 12P야. B 빼기 A는 B 빼기 A 3P야. 이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제공을 한 것도 C 빼기 A C 빼기 A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6P지. 맞지? 근데 이거 왜 3승이 됐어? 4승이다 이거. 이게 지금 1위가 주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그럼 지금 이 녀석은 12분의 뭐야? 12의 4승 빼기 3의 4승. 어떻게 하지? 3의 4승을 묶을까? 그러면은 얘가 4의 4승. 4의 4승. 4의 4승. 4의 4승? 256. 255. 이걸 물어보는 거고 지금 제공한 여기는 12분의 P 어디 갔냐? 에이씨 몰라 P사승 해. 255 가로 풀어. 3의 4승 일부러 묶었다. 그리고 3의 4승 묶였으니까 2의 4승 16. 이거 관계식 찾기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저 1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얼마? 16분의 255배가 되는 거야. 알았나요? 그 넓이 구하기잖아. 답은 271이겠네. 이렇게 답은 나온 겁니다. 뭔지 알겠어? 끝. 또 뭐다? 넓이 공식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접선이 등장하고 하면은 잠깐만 있어봐. 다양하게 쓸 수 있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문제인 거예요. 알았죠?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는 심플하죠. 그냥 미분 가능하세요가 나잖아. 그냥 결국 두 가지 딱 확인하면 되고 맞지? 뭐? 미분 가능하다 말고 없지. 다항함수 fx를 가지고 만든 어떤 gx에 대해서 지금 의심되는 곳이 딱 두 곳이다. 그렇죠? -1과 1. 두 군데서의 연속과 좌미음이 같나라는 걸 비교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 연속부터 볼까? 일단 어디를 보자? x가 -1인 것과 x가 1인 것을 보자. 이거 보이나? 여기까지 보여?
마이너스 1과 1인 곳을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가 지금 여기고 여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잖아.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밑 함수값이 같이 다니고 중앙칸에 같이 갑니다. 맞나요? 맞나? 자극한 과 같아지면 됩니다. 맞나요? 여기서는 원래는 우극한이지만 그냥 함수값처럼 쓰는 이유가 다항함수인 거 뻔히 알고 있어요. 자, 분모 어디로 가? 분자 어디로 가야 해? 0으로 가야 해. 그 말은 뭐야? 얘도 0이란 얘기 아니야? 얘가 0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f-1이 0을 향해 간다? f-1이 0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끝났어. 뭐가? fx가 그냥 단순하게 0으로 가기만 하는, 즉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지면 끝나냐? 그게 아닌 거지. 다시 한번. 얘가 0으로 갔기 때문에 이 극한가, 이 우변 자체도 0이 된 거고, 그 0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약분을 하고 나도 또 0으로 가는 인수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최소 2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x에서는요, 여기서 좌극한 및 함수값 같이 간다, 그렇지? f1. 이거 그냥 쓰면 되네. 이걸로 가야겠다. 또 우극한이네. 뭐예요? 어차피 분모 어디로 가? 별 의미 없잖아. 아이고, 별 의미 없잖아. 이 2로 가잖아, 그냥. 그지? 그럼 뭐 특별하게 관련성이 없네. 오면 뭐? 이렇게 되면, 맞지?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얘들아. 2분의 F1과 F1이 같아져야 되는데. 2분의 F1과 F1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 말은 뭐야, F1이? 그냥 0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번에는. 그래서 fx는 뭐다? 최소 x-라는 인수를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그냥 하나. 알았니? 자, 이번엔 어디로 따지러 가보자. 좌미우미, 미분 가능성 따져볼게요. 좌미우미. 자, 역시 어디? 마이너스 1과 1 순서 들어보자. 자, 그럼 뭐 한다? G'을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네. 근데 G를 바로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얘는 되지. 얘는 되지. 문제는 여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 마이너스. 자,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예요? x 플러스 1분의 gx 플러스 마이너스 g 마이너스입니다. 맞지? 자, 그대로 다시 쓴다. 자, 분자 먼저 쓴다. gx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곳에서의 gx 뭐야? x 플러스 1분의 fx잖아. 맞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1이 뭐야? g에 마이너스를 냅다 집어넣어 보세요. 아까 여기서 나왔지? f 마이너스 1, 0이잖아. 0이네? 짠.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를 향해 마이너스를 향해 마이너스로 간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fx가 나왔네. 맞죠? 그러면 뭐야? 아까 fx x 플러스 1의 제곱 가지고 있었잖아. 약분 알아서 할 거고 오케이. 뭔가 존재할 것 같아. 맞지? 하나 더 가보자. 여기구나. x가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우극한도 한번 살펴보자. 뭐예요? 역시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는 어디야? 여기죠. gx랜다. 미쳤나봐.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는 0이니까 생략. 이거잖아.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 fx 자체가 x 플러스 1 제곱 가지고 있지. 약분해도 분자는 여전히 0으로 가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됩니다. 그대로 같아야 되잖아. 쉣. 또 0으로 가야 돼. 그럼 fx는 뭐야? 2개만 가지고 끝이 아니라 3개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2개만 있으면 약분한다면 뭔가 상수를 갖겠지. 0이 아닌. 근데 그 결과 또 0으로 가야 되네. 오케이. 그럼 3개 이상 가자. x가 1일 때도 따져봅시다. x가 1을 향한 좌, x가 1을 향한 우. 좌 미분계수, 우 미분계수. 일단 한번 써보죠. 자, 분자는 역시 gx 빼기 g1인데요. g1이 얼마야? f1이잖아. g1이 f1이고 f1은 0이니까 g1은 안 쓸게요. 자, gx. 얘는 1보다 큰 곳에서 위에 거네 x 플러스 1분의 fx.
여기는 그냥 fx. 한 번 더 쓸까? 뭐 이건 그대로 쓸 거지만 그냥 공간 맞추려고 위치 맞추려고 한 번 더 쓸게요. 얘 때문에. 얘가 지금 x의 1을 향해 가죠.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fx요. 맞죠? 자, 얘는 어디를 향해 가?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 0으로 가잖아. 분모 0으로 가잖아. 분자 0으로 가잖아.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보자. 얘는 뭐야? a만 그지? 똑같이 생겼잖아. 같은 결과로 가겠지. 얘가 a라면 얘도 a로 가겠지. 근데 얘는 2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또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뭐다? 이놈의 결과가 0이 돼야 되는데 fx가 지금 xmax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약분을 하고 나면 0으로 안 가지. 그래서 fx는 또 뭐다? 이번엔 또 x-1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 중 가장 차수가 낮은 놈 최고차 계수는 1로 고정하세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승급. 이렇게 fx 찾아가는 거야. 대충 어떤 원리인지 느낌 알겠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래 알았다 비켜줄게. 자, 여기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 아마 우리가 다음 주 월수가 끝이죠. 다음 주 월 그리고 다음 주 수 두 번 수업 남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숙제로도 조금 모의고사에 숙제를 내줄까 지금 뭐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기는 해. 일단 오늘 숙제는 정적분에 활용 교재 문제를 마지막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뭐 일단 월요일은 숙제풀이와 함께 오늘처럼 모의고사 문제 풀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갈 때는 뭘 좀 풀어볼까를 사실 고민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메인은 수원이 아니야. 수투야, 수투. 무조건 원이야. 알았죠? 그래서 거기다가 풀릴 프린트를 하나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고3인 자네들은 사실 나랑 했던 학생들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정규반에서 수투를 대상으로 풀렸던 프린트가 하나 있거든. 수능형 문제 첫 번째 머리에 못 묻었어. 그거를 너희들한테 풀려고 하고 잠깐만 휴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자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남아서 기간이 만약에 뭐 나랑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풀게 될 텐데 어차피 많이 남았어. 2년 이상 남았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빠이.